미국의 중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올여름 가장 뜨거운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잡기는 아직 먼 길이라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평균 3.7% 올랐으나 대도시 20곳 가운데 절반은 그보다 더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을 모집하면서 속임수 전략을 구사한 혐의로 연방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중학생들은 13세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전국에서 13세 학생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 영어 점수는 4점 하락했고 수학 점수는 9점이나 급락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학생들의 성적이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한 충격적인 시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NAEP 전국 교육진전평가원이 전역의 460개 교에서 13세 학생 8,70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시험을 실시한 결과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적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020년 280점에서 2023년 올해는 271점으로 9점이나 급락했습니다. 13세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2020년 260점에서 올해는 256점으로 4점 하락했습니다. 수학과 영어 성적은 성적 우수자들이 중간 수준, 성적 저조그룹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성적의 경우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 우수자들은 329점에서 322점으로 7점 하락해 전체 평균 9점 하락보다는 조금 나은 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간 수준에서도 282점에서 274점으로 8점이나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하위 10% 안에 드는 성적 저조 학생들은 228점에서 213점으로 가장 많은 15점이나 폭락했습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 우수자들은 308점에서 305점으로 3점 떨어졌습니다. 중간 수준에선 262점에서 258점으로 전체 평균과 같은 4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10% 안에 드는 성적 저조자들은 209점에서 202점으로 7점이나 급락해 전체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3세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함에 따라 수학 평균 성적은 그동안의 진전이 일순간 사라지고 1990년으로 후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어 평균 성적은 200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만 13세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경우 인종별로는 아시아계와 히스패닉은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반면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학교 문을 닫고 수업을 재개했어도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 대폭 하락했으나 근년 들어서는 만회,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펼쳐졌지만 아직 개선될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전면 개선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10대들이 올여름 가장 뜨거운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여름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거 나서면서 레주메 홍수 사태를 보이는 동시에 업계에서도 채용 붐을 이루고 있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미국의 10대들이 학교나 집에서 공부하기보다는 대거 돈 벌러 나서고 있어 가장 뜨거운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대거 돈 벌러 나서면서 레주메 홍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임금 단순직에 대거 10대들을 채용하는 붐을 이루고 있어 일자리 요구와 채용 기회가 맞아떨어지고 있어 가장 뜨거운 10대의 여름 일자리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아트팩토리 업체에서는 전 직원 4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들이라고 회사 대표가 밝혔습니다. 음악이나 미술교육, 서머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튜디오이자 커피숍인 이 아트팩토리에선 여름 한철 일하겠다는 10대들이 대거 몰려와 레주메 홍수를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들 10대들에게는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2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대들의 여름철 일하기와 돈 벌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일자리 고용에서 10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지난해 15%에서 늘어났습니다. 여름철 일에서 돈을 버는 10대들의 노동 참여율은 2022년 37%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35%보다 올라갔는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10대들의 시급 상승률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9%나 되는데 25세 이상의 6% 하락과는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들은 여름철 번 돈을 모두 써버리는 성향이 짙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10대들은 자신이 번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맥북, 아마존 쇼핑, 넷플릭스나 나이키 등에서 모두 써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분석가들은 일부는 저축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습관도 들이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의회 보고에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아직 먼 길이라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6월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에서 동결했으나 7월에는 다시 0.25%포인트 올리고 9월에 동결한 다음 11월에 또 0.25%포인트 올려 올 연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5.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조타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의회에서 물가 잡기가 아직 먼 길이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임을 확인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년에 2번 반기별로 실시하는 연방하원 채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히고 따라서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년여 동안 10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고물가를 12개월 연속 진정시키고 있으나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편이고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4%까지 내려갔으나 연준 목표치인 2%보다 2배나 높습니다. 더욱이 주거비가 계속 올라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5.3%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의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연방의회에 알렸습니다. 연준은 이미 지난 14일 6월 회의를 마치면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 내지 5.25%에서 동결하는 대신에 올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2번, 합해서 0.5포인트는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수로 6월에 스킵했다고 언급해 한 번 건너뛰고 7월에는 다시 인상하는 것은 물론 그가 2017년과 2018년에 시행했던 패턴대로 한 번은 중지, 한 번은 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준은 올 하반기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중지와 인상을 번갈아가며 단행해 7월과 11월에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 같은 패턴대로 기준금리를 운영할 경우 현재 5 내지 5.25%인 기준금리는 7월 26일 0.25포인트 올라 5.25 내지 5.50%가 됩니다. 9월 20일에는 5.25 내지 5.50%에서 다시 동결되고 11월 1일에는 두 번째로 0.25포인트 올라 5.50 내지 5.75%가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새로 설정한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 평균 5.6%에 도달하게 되고 12월 13일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 20곳 가운데 절반인 10여 곳의 렌트비는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 렌트비는 3베드룸을 기준으로 3.7% 올랐으나 대도시 20곳 가운데 절반인 10여 곳은 그보다 더 많은 최대 6.9%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고물가의 주범인 주거비. 그중에서도 렌트비는 대도시들일수록 평균보다 최대 근 2배나 오르고 있어 서민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어로직이 발표한 4월 렌트비 현황에 따르면 3베드룸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렌트비는 3.7% 인상으로 많이 둔화됐으나 대도시 20곳 가운데 절반인 10여 곳은 평균 인상률을 웃돌았습니다. 렌트비가 가장 많이 오른 대도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으로 1,911달러로 6.9% 상승했습니다. 보스턴은 3,088달러로 6.2% 올랐으며 올랜도는 2,209달러로 6% 인상됐습니다. 시카고는 2,319달러로 5.9% 인상됐으며 뉴욕시는 3,068달러로 5.7% 올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1,501달러로 4.8%,
미네아폴리스는 2,097달러로 4.6%, 휴스턴은 1,807달러로 4% 상승해 전국 평균 인상률을 웃돌았습니다. 호놀룰루는 3,563달러로 3.7% 올라 전국 평균과 같았습니다. 반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은 대부분 평균보다는 적게 올랐으나 좀처럼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2,019달러로 3.4%, 로스앤젤레스는 3,547달러로 3.3% 올라 전국 평균 3.7%를 밑돌았습니다. 샌디에고는 3,758달러로 2.6%, 마이애미는 2,859달러로 2.2% 인상됐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팬데믹 2년여 동안 무려 26%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이 사실상 끝나면서 렌트비도 12개월 연속 하향세를 타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보다는 오른 수준을 보여 급속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 수요는 주춤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주택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서 렌트비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20곳 가운데 절반인 10곳에서는 전국 평균 렌트비 인상폭보다 아직도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도시들의 렌트비 인상률이 12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 아마존이 무료 신속 배송을 내건 프라임 회원을 모집하면서 속임수 전략을 구사한 혐의로 연방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마존은 무료 시범 가입을 유도한 후에 동의 없이 자동 연장한 다음 수수료를 물리고 취소는 어렵게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연방교육위원회가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의 속임수 전략이 다시 한번 철퇴를 맞을 것인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를 감시하는 연방교육위원회 FTC가 21일 세 번째로 아마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무료 신속 배송을 내걸고 2억 명이나 모집한 프라임 회원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에게 속임수 전략, 다크 패턴을 구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TC가 지적한 아마존의 속임수 전략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배달을 요청할 때마다 무료로 프라임 회원의 베네핏을 이용할 수 있다며 프라임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무료 이용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 연장시키고 연 139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손쉽게 캔슬이 가능하다고 선전해놓고서는 정작 취소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 제때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FTC를 이끌고 있는 린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의 지도부는 취소 절차를 간략하고 손쉽게 만드는 방안을 늦추거나 고의로 묵살해왔다면서 이는 고의적인 속임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FTC는 이번 소송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법부가 아마존의 속임수 전략에 철퇴를 가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TC와 아마존의 법정 싸움은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아마존이 알렉사 보이스에 어린이 목소리를 사용했다가 3,08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연방당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FTC가 린다 칸 위원장 취임일에 잇따른 소송을 걸고 있으나 아마존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만의 전략으로 프라임 회원들을 계속 확대하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139달러의 회비를 내면 이틀 안에 무료 배송해주는 프라임 회원만 해도 2억 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년에 한 번이던 프라임데이 세일을 2회로 늘려 올 여름에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